정수는 마지막 짐을 차에 실으며 40년을 살아온 집을 돌아봤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남편과 함께 가꾼 작은 텃밭,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인 대문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지내기엔 너무 큰 집이었다. 아들 태수는 서울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권했지만 정수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엄마,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병원도 멀고 불편할 텐데.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 나는 거기서 태어났잖아. 오히려 편할 거야. 정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시골길로 접어들자 논밭과 산이 어우러진 모습이 어릴 적 기억과 겹쳤다. 50년 전 서울로 시집갈 때 지나온 바로 그 길이었다. 그때는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옛 골목길이 여전히 구불구불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고 빈집들도 눈에 띄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되어 있었다. 정순이 새로 들어갈 집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해질 무렵 첫 산책을 나선 정수는 골목을 따라 걷다가 걸음을 멈췄다. 저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었다. 어깨에 굽은 모습,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까지. 그 남자가 돌아섰을 때 정순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도연이었다.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물론 머리는 휘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정순아? 도연도 놀란 표정이었다. 세상에. 내가 여기 왜? 나도 깜짝 놀랐어. 이사 왔어 오늘 막.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도연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그럼 이제 이웃이네. 참. 반가워. 정순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인데 어색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했다. 서울 아들 집에 도착한 정수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 지호가 반갑게 달려나왔다. 할머니, 우리 지호 많이 컸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실에서 정수는 작게 앉아 있어야 했다. 며느리 미영은 바쁘게 설거지를 하고 아들 태수는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회사 일을 하고 있었다. 손주 지호는 처음 잠깐의 반가움 이후 곧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버렸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가 화면을 보며 물었다. 응, 잘 지내지. 바빠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서. 정순이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자리를 떴다. 엄마 죄송해요. 지호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며느리가 바쁘게 말했다. 미안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들도 서둘러 나갔다. 결국 정수는 혼자 남았다. 큰 거실에 텔레비전만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넓은 아파트가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다. 이런 날이 며칠 반복되자 정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온 정수는 동네 슈퍼에서 옛 친구 영자를 만났다. 영자는 정순을 보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 정순아. 진짜 내가 맞지? 며칠 전에 이사 왔어. 내일 경로당 모임에 와. 옛날 친구들 많이 와. 다음 날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정순을 반겼다. 50년 전 소녀들이 이제는 모두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웃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다.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해.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 그런데 우리가 왜 눈치 봐야 해?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후련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에서라면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문화센터 현관에서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합창단 모집 포스터를 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뒤에서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도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너도 합창단에 다녀? 한 달 전부터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도연의 격려에 정수는 용기를 냈다. 합창단 연습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모두 정순을 따뜻하게 맞아줬다. 지휘자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단원분이시죠? 저는 김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순이라고 합니다. 정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연 옆자리에 앉았다. 다른 단원들이 하나씩 인사를 건네왔다. 70대 초반의 김 할아버지는 전직 음악교사였고 박 할머니는 젊었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첫 연습곡은 그리운 금강산이었다. 선생님이 피아노로 반주를 시작하자 단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였다. 정수는 처음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부르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정순에게 말했다. 연습이 끝난 후에는 다과 시간이 있었다. 커피와 과자를 나누며 단원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모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이라 어떠셨어요? 도연이 정순에게 물었다.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도연과 나란히 걸으며 오늘 연습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나 보네. 그럼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합창 연습이 끝난 어느 날 정순과 도연은 마을 뒷산 산책로에 올랐다. 예전에 자주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다. 5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둘 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정자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순아, 그때 일. 정말 미안해. 정순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50년도 더 된 일을 왜 지금? 평생 후회했어. 너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서.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동업자에게 소가 사업에 실패했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집도 팔아야 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연은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야 했다. 그때 너한테 말하면 함께 고생하게 할 것 같아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비겁했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다. 50년 동안 품어온 서운함과 그리움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다. 난 내가 다른 여자 생겼다고 생각했어. 아무 말 없이 떠나니까. 정말 미안해. 나도 결혼했어. 서울에서 만난 여자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평생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정수는 고개를 돌려 마을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 둘이 뛰놀던 골목들이 아래로 보였다. 젊었을 때의 사랑, 이별의 아픔, 그리고 각자 살아온 긴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우린 둘 다 늙었잖아. 그래도 말해야겠어서. 평생 짊어지고 살기엔 너무 무거웠거든.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나도 시간이 필요해.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집에 가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혼란도 찾아왔다. 동네 경로당은 오늘도 시끌벅적했다. 한쪽에서는 화투 소리가 요란하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다. 정수는 영자 순이와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기 봐, 철수 할아버지하고 말숙 할머니. 영자가 속삭이며 멀리 앉은 노부부를 가리켰다. 두 어르신은 70대 중반이었지만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챙기며 다정했다. 작년에 재혼한 부부였다. 보기 좋네 정말. 우리 나이에도 저런 게 가능하구나. 순이가 부러운 듯 말했다. 가능하고 말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 정수는 말없이 두 노부부를 바라봤다. 철수 할아버지가 말숙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서로를 배려하는 눈빛이 따뜻했다. 근데 저분들 어떻게 만났대? 정순이 궁금해서 물었다. 둘 다 배우자 잃고 혼자 살던 분들이야. 여기 경로당에서 만났다가 자꾸 눈이 마주치고 하루는 철수 할아버지가 용기 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대. 저녁 무렵 정수는 홀로 사는 옆집 할머니 봉자를 찾았다. 봉자는 80대 초반이지만 정정했다. 다만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였다. 봉자 이모 저녁 드세요? 아이고 정순아. 고마워. 혼자 먹으니까 입맛이 없더라. 저도 혼자예요. 같이 드실래요?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봉자는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아. 나이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고. 맞아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도연을 만났다. 그도 산책 나온 길이었다. 며칠 전 뒷산에서 나눈 대화 이후 처음 마주치는 것이었다. 같이 걸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응, 좋아.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생각 좀 했어? 도연이 물었다. 응.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미안하다는 내 마음은 알겠어. 정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용서라는 말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도연이 병원에서 나올 때 얼굴이 창백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암 초기 단계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거웠다. 정순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가까워진 사이인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동안 도연은 합창단에 나오지 않았다. 정순이 안부를 묻자 감기에 걸렸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정순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고 평소보다 말수도 현저히 줄었다. 도연아,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순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수는 확신했다. 분명 뭔가 심각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 영자와 상의한 끝에 도연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도연의 집 앞에서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약한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도연아. 나야, 정순이야. 정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래?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그냥 소화불량이야. 하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다. 즉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함께 도연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의사는 수술을 미루면 위험하다고 했다. 도연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순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뭐 남인가? 그날 밤 정수는 도연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이웃들도 돌아가며 간병을 도왔다. 어려울 때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깨달았다. 도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의사의 말로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고 회복도 순조롭다고 했다. 정수는 매일 도연의 집을 드나들며 회복 중인 그를 돌봤다. 죽을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다닐 때 함께 가주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아들 태수가 고향으로 찾아왔다. 엄마, 많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무리? 이웃이 아픈데 당연한 거지. 태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 표정도 밝았다.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도 새로웠다. 엄마가 이렇게 사교적이셨나? 태수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당신만의 생활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그냥 어른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도연이 거의 회복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다.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수와 미영, 손주 지호도 함께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재밌어요. 공기도 좋고 할머니 친구들도 다 친절하세요. 지호가 뛰어다니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태수는 어머니와 둘이 마을을 산책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오랜만에 내가 나다운 것 같아. 서울에서는 항상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편해. 죄송해요, 엄마. 서울에서 엄마를 너무 소외시킨 것 같아서. 아니야.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아. 바쁜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내 생활을 찾은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마을 풍경이 평화로웠다. 정수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생각했다.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 둘 다 소중한 것이라고. 그날 저녁 태수 가족이 서울로 돌아갈 때 정수는 아쉬워하지 않았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봄이 왔다. 마을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정순과 도연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다. 도연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꽃 피는 마을을 내려다봤다. 정순아, 나하고 같이 살지 않을래? 도연의 말에 정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나이에 무슨 같이 살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자. 정수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주름투성이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결혼식은 안 올리고? 뭔 결혼식?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되지. 마을 봄 축제 날이 되었다.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합창단이 공연을 했다. 정순과 도연은 나란히 서서 봄날은 간다를 불렀다. 관객석에서는 태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공연이 끝난 후 정순과 도연은 두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섰다. 저희 두 사람 앞으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축하해줬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인가 보네. 그럼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봄이 올 수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다.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이었다.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봄날의 시작이었다. 마을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져갔다. 정순과 도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50년 전 이 길을 걸었던 두 젊은이가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정순아. 응?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집 앞에서 헤어졌다. 내일부터는 한 집에서 살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이 들어서 하는 동거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의미였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다.